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자, 지금 벌써 오늘 2026년 1월 29일입니다.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11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다시 지난번에, 대한민국 위기, 전라도 책임론, 제 9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하는 이유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묵어서 골마 터졌는데, 과거에는 60, 70년대는 영남대 호남대결로 되었는데, 지금은 호남대 비호남, 전라도 대 비전라도로 이렇게 문제가 확대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8편까지 했는데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흥분하고 어떤 때는 기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떤 골마 터진 문제다, 골마 터지고 썩을 대로 썩은 문제라, 이런 문제를 느꼈습니다. 제가 지식인으로서 이런 문제를 그냥 안 이상 그냥 우두커니 그냥 자시할 수 없어서 지금 8편 했고 오늘은 9편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자꾸 골치 아픈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자꾸 이런 거 물고 늘어지느냐 하지만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9편, 10편까지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지금 국내외 정세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하고 트럼프와의 관계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이란 사태, 또 중동, 또 러시아, 러우 전쟁, 그리고 트럼피즘, 트럼프가 새로운 국제 질서를 리셋이 아니죠. 리얼라인먼트 조정하기 위해서 나토와의 관계, 그 다음에 유엔과의 관계, 모든 것이 국제 질서가 재조정되는 지각 변동의 시대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정치 위기가 초래됐는데, 저는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을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가? 그래서 없다 하면 이것도 큰일 났다 하니까, 사람은 낙관적으로, 내일 태양이 뜨겠지 않은 그 희망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비관하고 살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자살 소송 날 테니까. 대한민국이 내일에 다시 떠오르는 희망처럼,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희망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세대에게, 무엇에 대한민국은 희망을 걸어야 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토탈 크라이시스, 총체적 위기다. 한두 사람이 으쌰으쌰 이재명 아웃 이렇게 한두 사람이 으쌰으쌰 아웃 너 나가 이렇게 해서 지도자 교체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내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날줄과 시줄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 지도자, 또 오피니언 리더들, 지식인들이 같이 협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상황이 대단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서로는 그 정도 하고요. 이번 9편은 제가 1편에서 인터뷰했던 주동식 대표님의 쓰신 올해 2026년 1월달 월간조선에 쓴 특집 개항 150주년 근대화를 다시 생각한다는 특집 시리즈에서 주동식 대표는 호남 좌파 동맹의 전근대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칼럼을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하는 걸로 9편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 부제는 호남은 대한민국 근대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다. 섬뜩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신 주동식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는 1958년생입니다. 그리고 국민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하시고 제3의 길 편집인,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상당히 이제 좌파 진영에서
거기서 활동을 하신 분이고,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전향을 해가지고, 자익운동에서 전향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광주 서구갑 후보자가 돼서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주위 사람이 당신 뭐 미쳤다, 제주도 안 하는데 왜 나가느냐 했던 뭐 구박도 좀 받았을 텐데, 현재는 호남 대한포럼 공동 대표를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저도 인터뷰도 그러지만 여러 가지 칼럼도 많이 쓰시고, 호남을, 전라도를 혁신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국 활동을 하시는, 참 애국심이 넘치는 분입니다. 저도 안지가 한 5,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 월간조선 1월호의 특집에 쓴 칼럼을, 이 포인트가 5개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호남에 대형 쇼핑몰 없는 것은 호남 좌파동맹의 산물이다. 호남에 대형 쇼핑몰이 없는 것은 호남 좌파동맹의 산물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은 호남에 대형 쇼핑몰이 없는 것이 불편하지만 기꺼이 인내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전 근대적 농촌 생활의 유산인 계모임 많이 하는 광주 사람들. 이게 농촌 사람처럼 계모임을 많이 하니까 서로의 익명성이, 도시의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투표장 갔냐? 너 이재명 찍었냐? 너 문재인 찍었느냐? 그거 자꾸 계모임 할 때 자꾸 욱박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10명 모이면 열에 9명, 10명 다 찍어야 돼요. 누구를요? 이재명, 문재인 다 찍어야 돼요. 계모임 막 5개씩 많이 하니까 누가 누구 찍고 성향을 다 안 하고, 성향이 우파하면 야단치고 아니면 벤치 놓고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이 호남을 국민의 일원으로 통합하는 데 실패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전라도를 국민의 일원으로 통합하는데 실패한 것이, 그게 호남 책임이든 뭐 위정자의 책임이든지 어쨌든 간에 이것은 현재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 자리 잡고 있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예. 저도 공감대학교에서 31년 동안 대학 교수직을 했지 않습니까? 31년 동안. 예. 제가 아들을 전라도에서 낳았어요. 익산에서.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호남 주사파 연합이 1987년 체제의 승자이고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오너이다. 그 87 체제 문제점은 전라도 인맥들이 정계, 관계 이런 데 사회시민단체에 해거머니를 장악한 것이 결국은 나라의 대한민국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결론 가서 그러면 지방 영남 사람들에다가 다른 지방의 사람들도 전라도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도 그래 몰표 줘야 되겠네, 이러시게 된답니다. 그 뭐예요? 다른 지방도 호남을 전라도를 흉내내서 정치 권력을 이권화시키면서 펴줄 테니까 장관 시켜달라, 뭐 시켜달라 해가지고 이건 정부 돈 따내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호남화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진행되면 호남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한다는 것이 주동식 대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스타트는 익산 시민들이 고속철도 KTX 놔달라 해가지고 직선화 반대를 공론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 지금 익산을 KTX 놨죠. 이게 이제 바로 안 가고, 익산을 패스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바로 이제 저쪽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익산은 내려갔다 약간 구정하게 되는데, KTX 개설해달라고, 익산 시민들이 직선화 반대를 공론화했는데 그것이 수용됐다는 것이 대단히, 충격적이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농경지 같은 걸 꾸불꾸불한데, 이 직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설의 근대화의 효율성을 나타내고 도시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꾸불꾸불한다는 것은 어떤 농촌의 그런
전근대의식을 상징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광주에도 가면은 지하철이 지하철이 이제 가는데 지하철이 도로가 반듯반듯 해야 되는데 5.18 성지인 아시아 문화 전당이나 금남로 그리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지하철 노선이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노선에 지하철 가다 보니까 지하철이 빨리빨리 갈 수가 없이 이제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휘어져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각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반영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그런 교통질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전국 최저치를 뚫고 내려가는 호남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라든가 천정으로 치솟는 청년들의 호남 탈출 러시가 호남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가지고 이제 뭐 요구사항 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불합리한 요구를 땡깡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기계, 도시, 효율 등은 근대화의 상징으로 쓰이는데 그 반면에 곡선, 수작업, 농촌, 감성 등은 전 근대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전라도는 이런 전 근대적 가치를 정당화하는 근거지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는 전 근대적 형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자신의 고향 광주 출신은 주동식 대표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야, 이렇게 이야기 되죠. 그래서 광주 사람들 한때는 주동식 대표를 보고 야, 너 광주를 배신한 매국노가 아니라 매향노라 그랬답니다. 고향을 배반한 역적이라는 게 매향노. 그 매향노라는 게 희한하죠. 저는 매국노를 매국노라는 이름이 있어도 매향노라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고향보다 조국 대한민국 아닙니까? 어떤 분이 댓글 남겼는데요. 다음에 이거 저 강연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말씀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대화 모더니제이션이라는 것이 근대화의 출발인 산업혁명은 과학과 합리주의의 솟아남에 동시에 사유재산제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특히 사유재산권은 기업과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엄정한 법치의 보호 아래에서만 실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 법치는 개인의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개인은 자유의 기본 단위이며 계약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양한 요소의 결합인 것처럼 전 근대도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라도는 이런 전 근대성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일종의 전형성을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동식 대표는 자신이 전라도에서 광주에서 체험한 총체적인 전 근대성에 대해서 그 체험을 솔직하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그걸 찢겨가지고 너 광주 사람인데 이렇게 너를 고발하면 되느냐 비판하면 되느냐 고향을 광주를 배반한 매향노라 그러죠. 매국노가 아니라 매향노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래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라도의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주동식 대표가 광주에서 국힘당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고민은 우파의 가치를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슈의 발굴에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스코트 유치하라는 청원을 청원을 했었는데 그 반응도 대단히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사람들의 댓글이 나와 있는데 반대되는 사람들의 댓글이 계속 비슷한 사람들이 댓글을 붙여가지고 거의 불복하기 이 반대한 댓글이
똑같은 말을 쫙쫙 갈기더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좌파 시민단체의 회원일 것이라는 심정이 같다는 겁니다.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광범위한 요구도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좌파들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자, 일반 광주 사람들은 코스트코 유치에 많이 찬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반대합니다. 근데 좌파 시민단체에 있는 것이죠. 근데 광주 시민들이 거기에 그냥 막 굴복해버린다, 엎어져버린다는 겁니다.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좌파들에 의해서 이 청원이 블로킹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슈화해서 시민들이 좌파들에 대한 분노를 끌어내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아직까지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휴동식 씨가 이 문제를 조사를 해보니까 더 놀라운 거는 코스트코만이 아니라 이케아,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쇼핑몰 브랜드가 하나도 광주에 입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과 전북에도 이들 브랜드의 점포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광주 시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소수인 그런 좌파단체들,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니까 광주 시민들이 하다가 그 사람들을 꺾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전라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가두리 양식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가두리 양식장. 어떤 몇 사람들이 시민단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든지 정치적 압력단체가 너 하지마! 하면은 예! 하고 서렌더, 굴복하는 형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광주 시민들이 대부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광주 시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코스트코 찬성 의견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는데, 막상 투표를 한다든가 어떤 행동으로 해서 확실하게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때 막판에 가보면은 하고 주저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안이 공론화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주에 대학은 많아도 학생은 없고, 신문은 많아도 독자는 없고, 시민단체는 많아도 시민은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광주는 공론화장이 철저하게, 여론이 철저하게 무너진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도시입니까? 광주 무시무시한 도시입니다. 가두리 양식적으로 꼼짝 못하게 묻고 싶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자유가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유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힘당 후보가 이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던진 충격파가 이 사실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호남의 실상은 대한민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사육되는 가두리 양식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양식장의 주인은 좌파 시민활동가들과 그 제도권 에이전트인 더불어민주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전라도 큰일 났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좌파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호호호하고 용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조동식 대표는 의미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라도는 좌파와 일종의 동맹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주종관계든지 어떤 관계든지 계약관계든지 딱 올가매가 있다. 딱 올가매가 있다. 동고관계가 있다. 남녀 동고관계처럼. 전라도가 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파 핵심 도구마인 반기업, 반시장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트코는 기업과 시장, 특히 미국 자본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좌파 시민단체로부터 뺀지 거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코스트코가 없는 것은 불편하고 대단히 아쉽죠. 광주 시민들에게는. 그렇지만 전라도가 호남이 코스트코를 비롯한 대형 쇼핑몰을 덥석 받아들일 경우 이것은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 좌파와의 동맹이 전라도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을 참다는 거예요. 전라도와의 호남 주사파와의 동맹이, 주사파, 좌파와의 동맹이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더 이익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반기업, 반시장을 고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반미, 반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거대한 반기업, 반일, 반미 노선은 거대한 전라도의 거대한 전근대, 프리모던 전근대의 장벽을 블로케이드, 전근대의 거대한 장벽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근대의 벽은 결국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진로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캔서, 암세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동식 대표가 언제 한번 2020년 총선 끝나고 우파 지식인들이 광주로 찾아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선거운동 하느라 고생했다고 위로할 겸 광주에서의 어떤 거 한번 가보자 해서 우르르 하는데 그 어떤 저녁 시간에 장소를 좀 빌려줄 데가 없는가 해서 알아보라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주동식 대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어제 저 구청에 어떤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구청 끝나고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하려 했는데 그 구청 직원이 전화를 받고 대여 좀 장소 좀 빌립시다 하니까 코로나 전에는 잘 빌려줬답니다. 근데 그 구청 직원이 뭐냐면 거기에서 뭘 하고 누가 어떤 사람이냐 해가지고 자꾸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동식 대표가 순진하게 어떻게 해서 누구누구 해가지고 너무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 해버렸네.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 다시 딱 연락하는데 장소 못 빌려줘 이래 된 겁니다. 아니 구청에서 빌려주면 빌려줬지 어떤 정치 성향이라든가 종교 성향까지 따져가지고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그래 해야 됩니까? 광주의 구청이 그것밖에 안 돼요?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전한 주동식 대표가 아차 싶어가지고 했는데 때문졌어요. 구청 직원이 빌려줄 수 없다. 그런 성향에 그런 정치 성향에 있는 인물들은 빌려줄 수 없다. 빠꾸를 당한 거예요. 기가 찬 거죠. 아하 이거 내가 바보였구나. 그렇게 했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그러다가 다 마침내 자기 광주시인이 그 장소를 빌려줘가지고 저녁에 유쾌한 미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광주에서 군청장이 말이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광주 구청에서 그 직원이 여야 정치 성향, 종교 성향까지 다 알아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래 해야 돼요? 구청에는 헌법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광주시식이든 대구구청이든 그 공무원들 자체가 벌써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힘당 쪽은 안 빌려준다. 더불어민주당 쪽은 빌려준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기가 찹니다. 더 기가 찬 것은 광주 사람들의 계모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계모임은 여자들이 말이지 주동식 씨가 남자인데 그 계모임이 어떻다는 걸 모르잖아요.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거 참 구청도 완전히 감시 체제가 이거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열이 딱 받쳐 있는데
그때 딱 생각난 것이 뭐냐면은, 응? 광주의 거대한 CCTV, 전 광주 도시가 CCTV에서 감시망으로 체킹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너 윤석열 찍었어? 너 누구 찍었어? 1984년 조지 오웰처럼 거대한 감시망으로 해가지고 주동식, 당신 누구 찍지? 당신 성향이 누구야? CCTV 감시망이라는 것이 조직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장소를 빌려주, 그 남자 개인이 장소를 빌려준 것도 아닌데, 그 구청 직원이 무엇 때문에 정보 국정원장, 국정원 경찰도 아닌데, 무엇을 캐내려고 주동식 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런 전화를 했냐, 이거예요. 야,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구청 직원이, 광주 구청 직원이, 당신 뭐 하는 데가 꼬치꼬치 캐묻는 광주지 부산이라든가 대구 서울 쪽에서는 그런 구청 직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이상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아이, 저다 이거 혈압을 죽겠네. 응? 근데 자유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반공이라든가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그 구청 직원에는 분명히 불순한 가치였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억측이 아니고 주동식 씨가 광주에서 오랫동안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확신이, 야, 이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움직이는 이런 것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자기는 충격받은 거예요. 이 광주가 대한민국 지역 맞나? 이거 북한이야? 이거 달나라야 어디야? 이 모스크바의 평양에 뭐야? 이래 된 거예요. 호호, 참나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광주의 감시 체제는 다른 사례에서도 확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동식 씨는 광주에 머무는 2년 동안에 이사를 3번 옮겼답니다. 이사를 3번 갔대요. 광주에서 이사를 3번 갔는데 2년 동안에 광주에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광주로 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데 살다가 경기 서울 어디 살다가 광주에 지었고 자기 고향 출마를 하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주민등록증을 해가지고 이사를 3번 갔다는 이야기예요.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출마하기 위해서. 근데 물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사 갈 때마다 주동식 씨는 구청에도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공무원 쪽에서. 당신 주동식 씨 맞아요? 확실히 사는 거 맞아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몇 번 이사 갔지만 다른 데서 구청에서 직원들이 전화 온 적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습니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좀. 나 흥분되네. 요새 혈압약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집니다. 참 기가 찹니다. 주동식 씨가 실제 그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통장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통장에 전화가 왔어요. 야, 무시무시한 40년 넘게 객지 생활을 하면서 이사도 많이 다녔지만 주동식 씨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광주의 거대한 감시망을 피부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은 행정줄차라고 변명을 하죠. 응? 네.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통장들은 전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근데 전화도에서 난리야? 네? 왜 호남은 이렇게 다른 지방과 다를까? 주동식 씨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 차이가 대한민국과 호남과의 전라도와의 일성으로 확인될까? 주동식 씨는 머리를 푸르르 떨고 하하하, 이게 전라도인가? 이게 대한민국인가? 근데 주동식 씨보다 몇 살 연상의 여성인데, 응? 자기 자신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국힘당 여성 당원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주동식 위원장님 전화가 왔습니다. 주동식 위원장님, 안녕히 가세요. 광주 사람들이 개모임 몇 개씩이나 하는 줄 아세요? 따르릉. I don't know. 몰라요. 제가 알긴요, 광주 여성들이 한 사람당 개 5, 6개는 들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셔야 헌당께, 이렇게 전라도 말씨가 헌당께, 이렇게요. 전라도 거죠. 그런 게 전주 말씨입니다. 헌당께, 요게 헌당께, 요게 광주 말씨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떠오르는 거는 김현지 알죠? 김현지 녹음 파일 보면은 말씨가 굉장히 템포가 급합니다. 헌당께 그런 게라는 말 안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북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추측인데 이게 광주 여자 아니에요. 근데 박지원이는 광주 사람 머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담양 출신이에요 해가지고 아주 프로텍트 보디가드 역할까지 박지원 그 늙은이가 자청했는데 참 가관이에요. 자기가 김현지를 얼마나 안다고 김현지를 프로텍트 하는지 증거 있나? 그럼 아버지 엄마 이름 돼야죠. 아버지 이름 못 되잖아요. 지금도 김현지는 수수께끼 여인이에요. 넘버 투벤 아닙니까? 넘버 투벤. 김혜경 여사보다도 김혜경 여사보다도 더 위상이 높잖아요, 지금. 더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각하를. 이재명 대통령 각하를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게 김혜경이 아니라 김경이 아닙니까? 김현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정체는 국정원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CIA가 1000명 이상이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조사하는 것은 김현지의 정체와 김현지 엄마 아버지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전 남편 이름이 누구냐. 왜냐하면 위클리 백과사전에도 안 나와요. 김현지의 남편 이름과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 달나라에서 왔는지, 그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주에서 왔는지. 자, 이게 참 충격적입니다. 자, 근데 이 주동식 씨는 주위에 개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개모임의 뜻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한 게 무슨 뜻인가? 그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멀지 않아 이사를 했고, 이사를 했고, 그래서 그분이 말한 뜻을 직접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뜻이 뭔가? 예,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예. 자, 이게 광주에서 국힘당 당협위원장 하면서 지인들 만나서 국회의원 때려쳐. 그리고 국힘당 쪽, 국힘당 그거 당 가지 마. 때려쳐. 그거 되지도 않는데 표도 안 주는데 그거 왜 가? 광주에서 우파 정치는 우익 정치는 불가능하니까 그거 때려쳐라 이야기요. 자기를 주동식 씨를 염려해서 지인들이 한 말이에요. 포기하라. 국힘당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익 정치를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기빵을 해야 돼. 주동식을 아낀 사람이. 그런데 주동식 씨의 의문은 그렇습니다. 광주 전체가 전라도 도민들을 감시하는 비공식 감시 체계가 광주 전라도에서는 전남 전북에서는 비공식 감시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가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괴로울 5, 6번 하면 누구 찍고 다 알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면 농촌처럼 익명성 보장이 안 돼요. 누가 찍었다 안 찍었다 투표 안 가면 너 왜 안 가? 저 자식 말 안 들어? 압박을 할 수가 있죠. 학교에서도 선배들이 야 투표하러 가. 그거 더불어당 찍으라는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좌파와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는 분들이
40%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해보면 10명 중에 4명은 3명 내지 4명은 더불어민주당 싫어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그 석사 박사 해가지고 목사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아요. 석사 박사 대학도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대학도 많아요. 용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석사 박사 교수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공부 그냥 합니까? 목사들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나쁘다 좋다 다 바보입니까? 판단 못하게? 이재명 문재인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찍겠어요? 근데 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30, 40%인데 광주에서 투표장 가면은 10명 중에 9명의 몰표가 나와. What's going on?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기계를 돌린 겁니까? 이게 뭐예요? 부정선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재명을 더불어민주당 싫어하는데 투표장은 개 끌리게 가듯이 끌려가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찍는 겁니까? 그럼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그럼 부정선거 기계 돌린 겁니까? 자, 이걸 몰표, 10명 중에 9명 몰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주동식이 고민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투표장 가면은 10명 중에 1명의 8명, 9명이 육박하는 민주당 몰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몰표가 나오는 그 현상은 도대체 어떤 현상인가? 더불어민주당 싫어하는 분들이 자신의 표심을 나타내는 것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어떤 스트레인지 CCTV, 이상한 감시체계가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동식 씨는 내가 만나봐도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밖에 안 되는데 9명 찍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90%가. 그럼 이게 기계에 돌린 거냐? 주동식 씨는 부정성 안 믿잖아요. 가서 집도록 만드는 기계가 uninvisible, 보이지 않는 기계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 주동식 대표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임 장소를 빌리는 이유를 꼬치꼬치 따지고 이사할 때마다 실제 거주를 확인하는 것도 그런 비공식적 감시체계의 일환이 아닐까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은 계모임도 그렇게 많이 계모임을 가지면은 저 사람이 뭐 찍고 투표장 갔니 누굴 찍니 그전 몇 번 이야기해보면 다음 계모일 때 알지? 투표장 갈가 1번 찍어 이렇게 사인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 그 또래 계모임에서. 그러면 10명 정하면 다 계모임 자체가 선거운동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감시 체계는 시민들이 서로의 생각과 행동을 들여다보는 시스템일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계모임은 전 근대적 농촌 생활의 유산이죠. 그런데 이것을 따뜻한 정의라고 미화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 못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익명성인, 근대적인 도시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 계모임입니다. 계모임. 저도 뭐 어렸을 때 부산 있을 때 중고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엄마 계모임 하면은 저 남포동 가가지고 그 중국집에 가서 짬뽕 한 그릇 얻어 먹었는데 계모임 할 때 그 짬뽕 그 기가 막혀 대만 요리인데 맛있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저 부산에서도 계모임 많이 했습니다 하면 요새 다른데 개 안 해요. 그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데 가지고 튀어버리면 돼요. 계모임 사기꾼들 많아요. 요새 안 해요 그런 거. 근데 광주에서만 탄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더구나 5.18의 비극적 체험을 공유하는 도시에서는 익명성 부재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계모임으로 거미줄처럼 엮어서 얽어매니까 서로의 정치 성향을 손바닥처럼 환히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환히 들여다볼 거예요. 누가 개딸들이다, 누가 한개딸이다, 누가 윤석열이 지지한다. 딱 찍히 버리면
왕따시키고 고립을 싹 시켜버립니다. 뭐 말해도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일본 안 찍어? 당신 그러면 안 돼. 싹 꼴탕. 투표장 안에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투표해 하는 거는 1번 찍어! 압박이 들어가는 겁니다. 투표하라는 건 1번 찍어 이래요. 응? 투표장 감시는 안 하지만 사회적 압박이 들어갑니다. 옆에서 친척이 또 전화해가지고 찍으라고 전화하고 언니 그러면 안 돼. 윤석열 찍으면 안 돼. 언니 그러면 안 돼. 해서 형제들끼리 압박을 다 합니다. 동생이 형이 아우한테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럼 동생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누나가 협박을 합니다. 그럼 1번 찍어야지. 그래 되는 거예요. 부부들끼리도 그래요. 그래서 강경한 우파 성향인 광주의 지인 한 분도 동창 모임 등에서 힘든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는 겁니다. 동창 모임 가는데 윤석열 찍으면 그 바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 사람이. 5명 모였는데 4명이 윤석열 찍은 사람한 친구한테 술 한잔 마시고 쫑구 주고 하면은 그 병신 되는 거예요. 다음에 초대도 안 받고 말이지. 정신 차려야 가서 찐빵 먹어. 광주를 떠나며 개모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한 여성 당원의 메시지도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조심하라 이 깽이 아니에요. 광주의 전 근대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파 정치는 불가능하고 광주의 근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병원도 광주에 많은 이유가 그것이 반미적인 전 근대적인 그런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참 한방병원 보험 사기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사무장 병원도 많고 허위 과잉 입원을 통한 입원비 부당 청구 의료 기록 조작, 브로커를 통한 보험 사기 환자 모집,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둔갑시켜 청구하기 등의 수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록을 보면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광주 소재 한방병원의 부당이익 환수 건수가 94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야, 이거 참 큰일 났네. 2023년 기준 광주, 전남, 전북의 한방병원 요양급여비가 전국 총액 3,948억 원 중에서 무려 35.6%인 1,404억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는 겁니다. 1인당 한방병원 급여비 청구도 광주가 7312원으로 전국 평균 9671원에 7배에 이른다는 거예요. 7배에. 가장 적은 경북 1321원에 비하면 무려 53배라는 겁니다. 야,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북 25,534원, 전남 10,499원 등 호남 지역 지자체가 1등에서 3위를 독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1인당 한방병원 급여비 청구서가 호남, 전남, 전북이 1, 2, 1, 3위를 주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1인당 한방병원 급여비 청구서 비용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방으로 몰리냔 말이야. 의대로 가지. 근데 이제 반미의식이 있으니까, 의대 안 가고 한방병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당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전라도 사람들이 보험 사기 치기해서 한의대 입학해가지고 힘들게 공부했을 일 없잖아요. 보험 사기 치려고 한방병원 의사가 되려고 한의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재수할 때, 고등학교 재수할 때, 경희대 한방가 가려고 그랬어요. 한의대. 옛날에 하도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의대 가라. 의대 안 가면, 의대 실력 떨어지면 한의대 가라. 경희대 가라. 하다가 때려쳤어요. 하도.
그래서 이제 사과가 들어갔는데, 이제 뭐 우여곡절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어렵지만은, 제가 그때 70년대 초에 경희대 한방과 갔으면은, 그때 제 친구들 그 나이에 의대 간 사람들을, 한의대 간 사람들을 돈 많이 벌었어요. 침하고 한약 녹용 넣으면은, 녹용 넣고 약재 지어주면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한 재, 두 재, 50만원, 100만원 부르고 침 한 방 놔두고, 약재, 녹용 좀 다리 쓰고, 그 부르면 50만원, 100만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때 한방병 인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과 전공해가지고 대학교 수능 됐습니다만은, 한방 의사 안 되는 바람에 큰 돈을 못 벌었습니다. 참, 시절이 그래 돼버렸어요. 뭐 후회는 없지만, 큰 돈을 못 만졌습니다. 의사가 안 돼가지고. 근데, 제 후배 10년, 20년 뒤에는 한방이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앉았어요. 한의사, 한약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니, 중국 한약재가 들어오면서, 727학번, 73학번 때는 잘 나갔죠. 근데 84학번, 5.18 이후에 항방병원에 간 사람들은 죽었죠. 지금 월급 100만원, 200만원, 한 150만원 받나? 전주 한방병원이라든가 지방의 한방병원들 한 150, 200만원 하는데 막 들어가기 위해서 막 박 터져. 그 자리가 없어요. 과당 경쟁해가지고 한 200만원 받는지 모르겠어요. 한방의사들. 요새 장수 안 됩니다. 특별한 기술 없으면. 마냥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한방병원이 많아지고 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험 사기에 빠져들게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주동식 대표의 의견입니다. 자, 이 참 보통 문제 아닌데 이게 이 전라도 문제 파면 팔수록 머리 아파요. 자, 근데 이게 한방병원을 의대 갈 성적인데 한의대 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동식 씨 친구가 이 참 기가 찹니다. 미국으로 상징되는 모든 것, 모든 학문, 미국하고 연계되는 것 안 간다 이야기야. 그럼 한의대는 현대의학이 그러니까 미국과 연관되니까 깊이 대상이 된 거예요. 선교사, 교회, 선교사들 하는 거 이런 것들. 근대화, 미국으로 상징되는 거. 의대 안 간다. 어디 그럼 우리 전통적인 거 한의대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라도 우수한 인재들이 이런 분위기를 반미적인 분위기 공유해가지고 한의대 선호 현상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 추적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의사들의 그 보험 사기, 한의대 쪽에 이런 이제 무슨 진료 이런 사기에 연루된 것이 그렇게 맞는 것이 한의대 입학이라는 불행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 부분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점입니다. 근대화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는 국민국가의 수립이죠. 내셔널 빌딩입니다. 근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유기체로 기능하는 시스템이 국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영토 안에서 근대적 헌정 질서가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작동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모더니제이션, 근대화는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토의 절반을 증가한 소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다른 형태의 국민국가, 다른 방식의 근대화를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고 분단을 해결할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않고 적대관계,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상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은 남북의 각각 다른 근대화 방식의 외적 표현이며 서로 체제의 우월성을 놓고 경쟁하는 역사적 장치입니다. 이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근대화는 완성되지 못하고 역사의 다음 단계로의 진입도 불가능한데 남북한의 근대화가 완성된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서쪽에 있는 전라도 호남이 근대화가 안 돼 있다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도 근대화가 안 돼 있고 대한민국의 한 꼭지 지점인 전라도에서 전근대 요소가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근대화되지 않는다면 헌정이니 민주화니 왜? 그러니까 12상 기업인데 생각이 다르면 다른 데 가란 말이야. 왜 와가지고 해방나라? 혈압 올리게 하네. 나는 내 생각 다른 유튜브 난 안 본다고. 그러고 댓글도 안 달고 그냥 말아버리지. 왜 당신이 돌아가지고 내 혈압 올리냔 말이야. 어? 농민혁명하고 지금하고 무슨 관계 있어? 역사야 이런 해석이 있고 저런 해석이 있는 것이지. 어? 역사의 논쟁은 끝이 없는 거야. 역사 논쟁은 내가 아까 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 논쟁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거지. 다 참 별.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TK분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이거 완전 이거 11 붙자고 달아들었네. 찐득이네. 누군지도 이야기도 안 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으라고 원하는 대로 왜 와가지고 분탕질 해? 예? 난 다른데 유튜브 가가지고 분탕질 안 해요. 그 생각이 다르면 말지. 예? 무슨 그런 건조야? 이거 그래서 자, 주동식 대표가 쓴 거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국민 통합에서 대한민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나도 동의하죠. 주동식 글의 핵심이 이겁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조차 친북 이적 세력이 정치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배경이 호남이라는 거예요. 호남, 전라도. 친북 이적 세력이 정치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그것이 그 정치적 배경은 호남에 있다는 겁니다. 친북 이적 세력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나가요. 나가라고. 자꾸 시비 걸지 말고. 어디서 대한민국은 호남을 국민의 일원으로 통합하는 데 실패했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동의하는 거예요. 호남을 국민적 일원으로 통합하는 데 실패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의 핵심이다. 위정자들이 소홀했는지 오면 전라도인들이 반성을 안 했는지 뭐 양쪽 책임이 어쨌든 그렇게 되겠죠. 12상 윤석열의 12상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냐는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다 나가요. 꼴보기 싫으니까. 난 내란이라 12상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니까. 호남과 주사파 세력과는 동맹관계라는 겁니다. 호남 주사파 연합이 87체제 승자이고 호남 주사파 연합이 87체제의 승자이고 대한민국의 사실상 오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과 주사파는 순망치한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빨과 잇몸과의 관계라는 거죠. 예. 입술이 잇몸이 시리면 이빨이 춥다는 거죠. 순망치한. 호남에 대한 국민적 분노, 혐오와 분노가 엄청난데도 여기 나오잖아요. 호남에 대한 국민적 혐오와 분노가 엄청난데도 이건 내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야기만 하면 안 되지. 내 이야기를. 이 유튜브는 주관적인 객관적을 섞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호남에 대한 혐오와 분노는
국민적 분노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호남의 분노. 호남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비호남, 비전라도 쪽에서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근데 다 쉬쉬쉬 하면서 공식적으로 입 다물고 뒤에서 쉬쉬쉬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깨버린 거예요. 9편으로 2탄으로. 지금 9편째입니다. 깬 거예요. 물론 호남 사람들은 내 방송을 들으면 불편하고 기분 나쁠 거예요. 나도 이 방송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5년째인데 유튜브 방송 한 지 5년째인데 이런 방송 한 건 내가 이번 처음이에요. 하다 보니까 심각하니까 좀 길게 해버려요. 9편까지 간 거예요. 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호남 문제는 대한민국에 암을 수술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그 문제에 난 지켜졌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호남이라는 문제의 암덩어리에서 질식에서 객사하기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뭐 제가 뭐 공학대 나오고 뭐 공학대 교수하고 이건 그런 거 떠나서 예. 뭐 여기서 무슨 예? 누가 무슨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제가 언급하는 게 공학대 나왔다고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좀 경우 있으니까 제가 느낀 것도 다 있잖아요. 그건 제가 말 안 한단 말이에요. 호남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주사파의 이념적 패권과 5.18 등 호남의 상징 자산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주사파의 이념적 패권과 5.18 등 호남의 상징 자산이 결합한 결과라는 겁니다. 5.18에 그 가짜 유공, 처음에 5.18이 유공자들이 한 1000명 됐습니까? 지금 5,000몇 명인데, 가짜 유공자가 있다 없다 의혹이 되는데, 광주에서 가짜 유공자 명단에 안 밝히고 있잖아요. 6,000명까지 올라가, 10,000명까지 올라가려면 모르겠네. 그 명단 왜 안 밝혀? 국민 세금으로 내는데. 쉬쉬쉬 하고 있고 말이야. 비겁하게. 그 공적 다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에 있는, 시청에 있는 그 명단들 본초로 넘겨야지. 왜 광주에서 그 독점하냔 말이야. 내 말 틀려요? 예? 너 민주화 타령하지 말고, 아따, 아미타불, 이거 참, 이 사람 곤조 있네. 45년 지금 어쩌고 저쩌고. 왜 여기 윤석열이라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 무슨 저 곤조로 이렇게 내를 못 살구나? 화염과 분노? 아이고, 참. 곤조라는 것도 저런 곤조인데. 아니, 명함 이름을 밝히고 뭐 떳떳하게 하든지, 왜, 다음에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10일 가냔 말이야. 내가 저런 사람한테 불쾌할 이유가 뭐야? 내가 이런 인간들이 언젠가는 들어올 줄 내가 예상했는데, 좀 늦게 이게 발견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몇 번 했는데 누가 댓글 달아놨더라고. 윤석열 내란? 아이고, 참. 기도 안 찬다, 기도 안 차. 상대를 말아야지. 호남은 주사파의 동맹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최대한 혜택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호남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욕구가 간절하면서도 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선거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전라도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쇼핑몰 부재는 불편하지만 주사파의 동맹은 생존이 걸린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다 하는 거다. 전라도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파의 동맹을 통해 발휘되는 정치 권력이 전라도의 힘인데 이 권력이 사라지면 호남이 죽는다고 호남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호남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증오하고 집 싣고 전두환도 마찬가지죠. 의적의적 싣고 광주 시내 정률성 기념관을 짓는 것은 주사파에 대한 충성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호남화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동식 씨에 의하면 호남의 이런 선택은 주사파 연대는 장기적으로는 호남이 몰락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부 예산을 약탈하고 기업체 멱살을 붙잡아서 연명할 것인가? 결국은 파탄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파 결별하고 호남은 독자적으로 새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전라도는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지적 인프라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현상 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사파를 그냥 끌어안고 그냥 니 죽고 내 죽고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농계가 외놈 붙잡고 뛰어들듯이 주사파를 꽉 붙잡고 같이 죽자 같이 살자 이러고 있는 것이 호남의 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이야기죠. 이게 전라도의 현실이에요. 이게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꾸 뚱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은 추남민을 포함한 호남 공동체의 암묵적인 합의사항인데 모든 호남민들은 일종의 공범관계라는 겁니다. 참 여기에서 자유로운 호남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호남인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공범관계, 주사파의 공범관계에서 자유로운 호남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호남 사람들은 자기 개인 의지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가로대에서 오장일전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케 해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제는 일제압작 노예의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자유케 해주옵소서. 그런 평생 기도했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전라도는 전라도의 멍에로부터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의지, 자기 자신이 누구를 선택하겠다, 내가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 학교 선택권, 수표 선택권, 1번 선택, 2번 선택, 더불어민주당, 국힘 선택, 국힘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자기 개인 의지로 선택하란 말이야. 왜 개몸 가가지고 협박받고 벤치 받고 말이야. 2번 찍으라는 게 국힘당 찍으라는 게 아니야. 자기 개인 의지로서 정당이든지 지도자들 선택하지. 왜 직장에 엄마 아빠 옆에 사람 눈치를 보면서 자기는 싫은데 할 수 없이 어쩌게 개 끌려가듯이 도사장에 개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억지로 찍고 몰표를 주고 그게 뭐냐는 이야기야. 그 공부를 할 필요 없죠. 그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쪽으로 투표한다면 그게 뭔 민주주의야. 그래서 호남이 대한민국의 암세포가 돼버렸다는 이야기인데 뭐 내 말 틀리나? 그거 듣기 싫으면 나가고. 응? 듣기 싫으면 나가. 응? 쫑노릇 하지 말고 자유케 하라. 이승만 박사가 가나다에서 5장 1절 한 말이야. 전라도요. 전라도를 자유케 해라.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요. 전라도를 쫑의 멍에서 좀 풀어줄 수 없나? 이 전라도야. 참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전라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전라도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전라도 국민입니까? 어쩌면 좋아요. 여기 와서도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 이 댓글에서도. 그 이름 밝히지도 않고. 그 북에서 왔는 거, 어디서 왔는 거, 달라서 왔는 거, 누구야? 참. 자유로운 호남인은 하나도 없다. 주동식 대표 이야기예요. 자유. 전라도가 필요한 건 자유예요, 자유. 개인의 자유, 개인 의지. 공부를 왜 해? 교회 왜 나갑니까? 자유롭게 공부하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요? 교회 가서? 누굴 위해 기도해? 뭘 위해 기도해요? 천국 가라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우리 천국 무슨 천국이야? 응?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성경 100번 읽었습니다. 나는 100번 읽었습니다. 100번 읽으면 왜 나라가, 교회가 문 닫고 나라가 망할 판인데 성경책 100번, 1000번 읽으면 뭐예요? 다 쓸데없어요. 성경은 거룩한 지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은 천국,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티켓팅을 주는 겁니다. 천국 가라고. 너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애썼으니까 이웃을 돕고 악을 응징하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상에 살아있을 때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쓴 정의로운 공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천국 티켓을 주는 거예요. 하나를 가면. 근데 나라가 망할 판인데 악마가 악령이 들어왔는데 그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먼저 현찰 막 교회 막 주고 막 난 천국 먼저 가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볼 때는 너 이기적인 인간이야. 너는 공동체 국가다 생각하는 인간. 너 천국 오지 마. 천국 안 택했던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상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자만이,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자만이, 친북, 친공, 북한하고 중국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부정선거가 연루가 된 사람 하늘나라에서 티켓팅 주겠어요? 천국 주겠어요? 부정선거, 미루 시스템, 예? 그 연루된 사람들 다 밝혀집니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누가 오도해가지고 발주를 해가지고 A웹을 해가지고 미국의 민주당, 중국 공산당, 북한하고 연결이 되면서 국회의원 출마에 호의호식하면서 정부를 장악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망쳤는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 죽었을 때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네? 김현지 동상, 김 작가님, 김현지 동생, 지금 아까 오신 분이 김현지 동생, 하는, 근데 이름 안 밝히잖아요. 무슨 수상한 사람이야. 제 이 댓글에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나라 아니라고 봅니다. 응? 이 전라도 문제, 직시하지 않으면 제가 단언하는데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없어요. 제가 5년 만에 처음 이런 방송을 처음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 의식은 있었는데 안 하려 했어요. 왜? 그거 하기 싫잖아요. 그거 딱 저런 놈 나온다니까. 이게. 응? 참. 호남이 경제를 정치화하고 정치를 경제화하는 것은 이런 구조적인 필요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치를 먹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는 무거워지고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이 정치 사회적으로 마이너일 때 이 구조는 쉽게 유지할 수 있는데 메이저가 된 지금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지방도 호남의 몰표 투표 행태를 흉내내가지고 정치 권력을 이권화해가지고 큰 정부와 규제 강화를 주장하게 된다면 사태는 심각하게 됩니다. 화폐를 돈을 찍어내야 됩니다. 그럼 경상도, 강원도, 서울, 나도 한쪽을 몰표 줄 테니까 집권하고 난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KTX 해달라 뭐 하면은 그 돈 어디서 감당합니까? 왜? 호남이 가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몰표를 해가지고 기관장이다 뭐 장관이다 차관해가지고 막 이권으로 나눠먹는단 말이에요. 국가 예산이든지 경상도라든가 인구가 많은 경상도라든가 서울, 경기도가 딱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들도 배팅하겠죠. 국힘당에 몰표를 주자. 그 대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권을 강탈하고 장관 내놔라. 국무총리 달라 할 때 정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호남화 현상으로 귀결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정부 공무들 막 자리라든가 무슨 뭐 위원회라든가 장관 차관 무슨 여성복지부니 뭐니 무슨 뭐 여성 가계부입니까? 여성복지부 없앴잖아요. 여가부 없애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공약을 약속 위반인데 이재명이가 그걸 여성가계부 여가부 폐지 안 하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남성 여성 섞어치기 해가지고 또 뭐 관리 조정을 더 비대하게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부 장관 이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노인부 장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또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뭐 야구부 장관, 농구부 장관, 테니스 장관, 스포츠도 쪼개버린 거예요. 예술부 장관 나와요. 문화예술부에서 문화부 장관 나오고 쪼개고 예술부 장관 해가지고 장관 차관의 공무원들 많이 늘리면 빅 가버먼트, 큰 정부가 되면 정무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국가 예산이 인건비로 엄청나게 들어가죠.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익산 이거 전북에 있는 구청입니다. 면사무소 가니까 직원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동사무소인데 그렇게 인력을 쫙 배치를 해가지고 인건비도 뭐 해가지고 빅 가버먼트 거대한 공무원 관리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공무원들 자르지도 못해요. 국가 예산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이 상태로 가면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식으로 가면은 대한민국 지금 제2차 IMF 터진다고 지금 뭐 금값이다 은값이다 해가 지금 주식값이 지금 난리가 난 거 알죠 지금. 제2차 IMF 혹독하게 등장하는 거는 이게 시간차다. 3개월 뒤에냐 봄이냐 가을이냐. 제2차 IMF는 봄에 떨어지냐 가을에 떨어지냐. 왜? 트럼프가 여러분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관세 25% 했죠. 우리나라 지금 IMF가 김영삼 때 IMF가 왜 왔습니까? 3개월 동안 인천 부두에서 적재한 자동차들이 수출을 못하고 꽉 잠겨 있었습니다. 수출 선적이 3개월 동안 묶여 있어요. 그리고 IMF 터졌는데 관세 25% 인상하면은 대한민국이 대미 수출 못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영어 48점인가? 행시 중학교 고등학교 뭐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기본 학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재수 좋아가지고 사시 됐는데 그 변호사들이 경제 안보 역사 철학 이런 인문사회가 경제 철학 안보 이게 거의 깡통 아닙니까?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자기 공부 안 하면은.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토요일 일요일마다 경제학 박사들 서강대학에 여러분 알죠? 국무총리 했던 총리 있잖아요. 남도구 서강대학 경제학 교수 남도구를 박정희 대통령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마다 경제학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큰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전혀 깡통인 대통령이 경제의 깡통이라면 제갈 공명을 데리고 와도 경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야 그 사람을 쓸 거 아닙니까? 남도가 경제장관하고 경제기금 부총하고 국무총리까지 했잖아요. 그 뭐 인물을 알아본다고. 유비가 제갈령 알아두듯이 전두환, 김재기 경제수술 불러가지고 경제를 하게 스스로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고 또 유능한 인물을 맡기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합시다. 윤석열, 이재명 두 대통령 각각께서 경제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학을 관료 불러가지고 이렇다 주말마다 뭐 공부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아는 체 한단 말이에요. 아는 체 하고. 말은 많이 하고 관료도 겁이나 주고 말이야. 우수한 사람 발탁해가지고 쟤랑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방송 하는데 쫑꾸나 주고 면박을 주고
누가 일하려 합니까? 아,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김민석 총리 그 사람 시킨 것도 잘못인데, 예? 그 사람 쓰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그릇이라든가 있는데, 내공을 알잖아요. 이재명이가 강요들 일을 안 춘 거 보면 그 대통령의 그릇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상이라든가 이 사람 수준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 지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김윤석이가 미국 부통령한테 혼쭐 나고 국방 사태 또 무슨 사태 있습니까? 목사들 손 목사 전 목사 구속하는 거 종교 탄압 이거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경고 내렸죠? 근데 김윤석이가 와가지고 또 해가지고 이거 쿠팡 문제는 로비로 안 돼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대미 선전포고예요. 김민석 이재명이가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 줄을 몰라요.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 줄을. 등세평이가 미국을 방문하고 해가지고 자기 후계자들에게 한 이야기했습니다. 후계자들에게 죽기 전에 남 임종인데 그 후계자들. 시진핑 전 등서평 후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 상해방이라든가 이 태자방 쪽에서 자기 후계자들 쫙 놔둬놓고 자기 죽을 때 예언이 앞으로 향후 내 죽고 100년 동안 힘을 기르고 도강양회 힘을 기르고 100년 동안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국 100년 동안에. 근데 시진핑이가 사고 친 거예요. 일찍이. 힘이 GDP 중국이 미국에 60% 오버되니까 간이 부면서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을. 미국 민주당하고 결탁다가 되니까 WTO라 해가지고 힘이 막 그거 되니까 도전하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된 건데 시진핑이가 자기 죽을 길을 간 거예요. 지금 자기 너무 간이 부은 거죠. 시진핑이 간이 부었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금 마수거리에 걸린 정치인들이 한줄 아니에요. 내가 솔직하게 하지만. 근데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이가 와가지고 이제 허풍을 떨었는데 쿠팡 문제 허풍 떨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야마모토 이소쿠라 태평전쟁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에 황실에서 일본 일제가 의전회의를 했는데 미국이 일본의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해서 개전이냐 미국과 타협이냐 의전회의를 했는데 일본 군부가 양키하고 전쟁이다 해야 돼요. 야마모토 이소쿠로 제독이 미국에 유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30년대 미국의 그 경제력이 무슨 힘을 알아요. 전쟁하면은 우리는 6개월 동안 버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본은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고 전쟁 불사 반대를 하는 게 야마모토 이소쿠로 제독인데 진주만에 일본 제국 함대를 거느리고 그 총사령관으로서 태평양 진주만을 공습했던 총지휘관이 야마모토 이소쿠로 제독인데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한테 감옥에 갇힌 양소입니까? 양유사 시진핑한테 이거 반란죄입니까 해가지고 미국의 간첩이라 해가지고 체포된 중국의 군 총책임자 있죠. 군사군제요. 체포됐는데 그 사람이 대만을 침공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시진핑 쪽하고 결국은 충돌이 생기면서 구속이 된 거예요. 왜냐? 이 군부의 장유이 사람이 1976년입니까? 왜 중월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패배해가지고 인도사이로 넘어갔을 때 미국이 패전해가지고 물러가고 통일된 베트남하고 중국 군대하고 국경선에서 한번 붙었단 말이에요. 그게 중월 전쟁인데 침공한 중공군이 통일된 베트남 군대에게 전쟁해가지고 왕창 깨졌어요. 아주 참패를 당했어요. 근데 그 패전한 이유가 미국이 군사 정보기관이 월남
을맹군한테 군사 정보를 줘가지고 중공군이 들어오는 그 루트를 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소수의 병력 임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거기서 패인 거예요. 미국의 개입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월남에 참전했던 중월전쟁에 참전했던 중국군에게는 미국의 힘이 뼈저리 느낀 거예요. 지금 김민석이가 미국 모르고 지금 미국처럼 철물처럼 지금 와가지고 지금 막 저렇게 완방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들어가면 한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죠?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3개월 이상 윤석열을 감옥속 이게 홀딩하기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왜? 미국에서 시작된 부정선거 백서라든가 이런 수사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꼼짝없이 지금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로 10월에 선관위로 해가지고 미 정보기관으로 해가지고 투입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같이 두면 트럼프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긴 거예요. 이거 한 한 두세 달? 봄에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석방 안 하면 곤란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야, 이 사람 뭐야? 멍청한 뭐야? 이야기가 자꾸 어긋났는데, 또 깡판 또 지기네. 예. 지금, 이, 호남이 이렇게 득세가 된 게 주사파하고 형성된 거 아닙니까? 예? 호남이, 대한민국 호남의 현상, 이제 그렇게 될 리가 없죠. 호남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다른 지역이 호남 따라가면 대한민국 망해요.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호남의 현상이 기기라는데, 난 요점에 대해서는 주동식 씨하고 의견을 달라 합니다. 다른 지역은 호남의 롤 모델로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몰표가 만들어질 수도 없어요. 부산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4대6, 3대7이지, 9대1, 8대1을 못해요. 어디서 그럽니까? 제주도는 모르겠어요, 제주도. 결론은, 주동식 결론 봅시다. 호남은 대한민국과 적대 관계다. 호남이 승리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호남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거 참 큰일 난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호남도 몰락하고 대한민국도 몰락하고 다 망하는 거지요. 다른 지역이 호남의 그 나쁜 습관 흉내내면 그 지역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호남만은 말도 안 되죠. 맞습니다. 그 말 맞네. 양심과 정의를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양의 정신 기질은 뭐야? 시크릿 타버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지 안 풀려나는 그걸 두고 봅시다. 난 뭐 한 3개월 뒤에 풀려난다고 보는데 그 뭐 희망사항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다면 이재명과 트럼프와의 대결은 격화될 겁니다. 이제 그 결론은 나중에 봐야죠. 누군지 모르지만 참 버릇없네. 멍청이라 해갖고 몇 살짜리 저게 까부러져요. 참 미친놈이. 호남과 대한민국의 적대 관계를 공생관계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주동식 씨의 결론입니다. 그 맞는 말이죠, 그거야. 국민당 무슨 생각? 아무리 국힘 잘해도 당신 아니잖아. 국민당 뭐 잘한다고 뭐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 국힘이야. 내가 무슨 이리저리 농계이지 무슨 국힘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오늘 내 방송에 열불 나오는데 댓글 다는 사람들이 교양이라든가 이런 수준이라든가 이런 성분이라든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성분도 모르는데 참 왔다 갔다 참 잘하네.
양심 정안에 준공으로 하수인 국가 되어도 따블은 좋아? 이게 뭔 소리야? 국힘과 국의 법질, 국민을 용납 못하는 거다. 참 징그럽네, 그러니까. 누가 뭐 김현지 동생이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별별 인간들이 돌아서 속썩이네. 방송 이게 마치겠습니다.